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에 지하주차장 철거를 받들인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된 데 이어서 정부는 민간 아파트까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해서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지금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단지가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을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이었죠. 인천 검단에서부터 네. 시작을 했고요. 그때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전수조사도 이제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91개 중에서 15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 반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부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충격적인 수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량판 구조 저희가 앞서서 보도에서도 나갔습니다. 상품 백화점 사고 이후에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한동안 머리를 했는데 이 공법이 언제부터 다시 사용을 하게 된 겁니까?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무량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나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과거에는 내력벽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내력벽은 보와 보 중간 사이를 막아서 그 부분에 천장의 하중을 받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내력벽의 형태인데요. 그런 네. 보의 기둥이라든지 기둥의 보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버섯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네. 이제 외국에서는 버섯 구조라 이렇게 보는데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에 머리가 받쳐 있는 형태, 즉 기둥 하나로 천장을 다 받쳐야 되는 그런 힘이 받쳐져야 되는 형태가 무량판 구조인데요. 보통은 기둥만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어서 네. 그런 대형 건축물이나 백화점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공법을 씁니다. 네. 대신 이 공법을 쓰게 되면은 기둥의 전체적인 힘이 받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보강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네.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층간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천장 슬라브는 두껍게 하는 대신에 받치는 기둥의 힘을 더 받도록 해서 네. 층간 소음 문제와 그다음에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량판 구조를 많이 썼었던 거죠. 이번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존재하면 차량을 많이 지하에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내부 공간 활용의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쓰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르는 이 전단 보강을 해야 돼야만이 이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공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무량판 구조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 확보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강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95년의 삼풍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우리가 최근에는 아파트 등이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기 쉽도록 한다든지 예. 아니면 조금 더 넓은 타입의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그 벽체에 바로 천장 슬라브의 무게를 하중을 받도록 하는 주거 건물에도 이 공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표적인 게 작년에 광주의 화정 아이파크 그 사고 났던 그 아파트도 무량판 공법을 직접 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LH에서는 지금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설계, 시공상의 문제가 크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무량판 구조로 시공할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강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량판 공법의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 네. 거죠. 그 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단 보강 철근을 충분하게 보강을 해야만이 천장 슬라브에 있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데 천장 슬라브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다면 전단 파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두부 잘리듯이 이렇게 잘려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라앉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신 전단 보강만 한다면 장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LH의 이번에 특히 검단 아파트의 경우를 봤을 때는 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철근에 보강이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그리고 감리
그다음에 관리 이 네 단계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검토가 되지 않고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 많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염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은 단계마다 철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번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정을 한다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특수건축 구조물로 하게 되면 이제 시공상의 더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리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 특수구조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 감독이 훨씬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증가가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게 LH 15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가 뭐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이걸 반영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집중적으로 특수 구조물로 지정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까요? 물론 이제 특수구조물로 되게 되면 설계 단계부터 조금 더 자격이 있는 그리고 좀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네. 투입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특별하게 다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양주 회천 단지 같은 경우는 네. 기둥이 154개가 있는데 기둥 154개 전부가 다 이 보강 철근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건 상당히 큰 문제고 이것은 LH가 전체적인 이게 사업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방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건설업계 구조와 시공 관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권 카르텔 얘기는 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들 혹은 공공기관에 있는 그 엔지니어분들이 그 이후에 퇴직 이후에 지금 네. 설계사뿐만이 아니고 감리사 감리회사, 그다음에 시공사에 모두 다 취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임무가 주로 이제 그런 LH라든지 공공기관의 업무를 따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뭐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카르텔로 보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쳐져야 될 하나의 관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뭐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밀어붙이시기 시공 관행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건설업계 뭐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지금 LH에서 발주 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CMR 방식이라고 해서 시공 책임 건설 관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부터 관여를 해서 시공을 끝까지 마치는 그리고 한번 결정한 그 금액에 대해서 혹시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시공을 끝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파동이 코로나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서 어떤 공기에 쫓기고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면 이 설계 단계에서 공기를 좀 짧게 하거나 그다음에 자재를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의 설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요인이 좀 있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발주 방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거나 입주 예정인 분들은 더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나갔었는데 보강 공사를 한다고 일부 아파트에는 이제 철 기둥을 놓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뭐 불안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보강 공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보강을 했겠지만 10월쯤
원 정도로 아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연말 안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건설업계 얘기도 좀 해보면은 아무래도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밝혔는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미지 실추와 관련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저 검단 아파트에 뭐 회사명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 뭐 순살 자인이 뭐 네, 이런 얘기 여러 나온 가지 얘기가 것처럼 나오죠. 이미지 브랜드에 대한 치명적이기 때문에 건설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 부분들의 자체 조사를 먼저 좀 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사전 조치를 선 조치를 하는 것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15개 명은 이름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미 공개했지요. 근데 민간 아파트 경우는 단지명을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입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입주를 아직 안 한 부분은 이미 공개를 뭐 분명히 할 거고요. 입주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188개는 이미 입주를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런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에 뭐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보강 조치라든지 안전 조치를 훨씬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공개되는 게 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세계 여러 곳곳을 보면은 뭐 랜드마크, 뭐 초고층 빌딩 등을 짓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인 철근이 빠지는 이런 사고가 왜 발생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세계에서 우리나라 건설 업계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과 여러 가지 시공 능력과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큰 건물들이 랜드마크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설계와 시공과 감리가 네. 분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을 할 때 대부분 외국 감리 회사들이 와서 그 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말 꼼꼼한 감리를 통해서 그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가 시공이 되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리 제도가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뭐 전관 예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급작스럽게 지난 3년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건설 업계의 부실 시공 문제를 차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